반감기 전에는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고점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그 패턴도 바뀌지는 않았을 뿐더러 ETF 때문에 그 패턴이 조금 더 강해졌을 뿐이지 그 반감기 기조에 대한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와 3차 반감기 후 패턴을 좀 살펴봤는데 네. 놀랍게도 두 번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한번 크게 팍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 한번 훅 오고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광기 있는 후반기가 오더라고요. 네. 그 광기 있는 후반기는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데 알트코인들만 신나게 이제 가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가 진짜 끝무렵이고 그 후에는 보통 이제 폭락장이 오더라고요. 요즘에 좀 코인 유튜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코인 투자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2017년에 코인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 당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막 퇴근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독일에서 제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네. 야 그래서 내 회사 번호 어떻게 찾냐 하고 좀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가 야 우리 차익 거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 뭔 차익 거래 하니까 너 혹시 이더리움이 뭔지 아냐고. 네. 모르겠는데 그건 너 비트코인 아냐고. 그건 들어봤다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비슷한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해외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보다 한국 거래소가 30%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해가지고 너 어쨌든 빗썸이라는 거래소 저보고 만들래요. 근데 네. 전 빗썸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네. 어쨌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래 한번 보내봐라 해서 이더리움을 제가 보냈고 제가 팔았는데 네. 진짜 30%가 남은 거예요. 한 10분 만에. 그래서 오. 우와 이게 신세계다 대박이다 했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를 신나게 했죠. 그 차익 거래 그거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일로 보내고 네. 프리미엄이 낮거나 역 프리미엄이 나오면 제가 다시 그쪽으로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0번 정도 거래를 했어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벌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죠 이 코인에 대해서. 참고로 저희는 이제 그 후에는 송금하는 화폐로 저기 그 이더리움을 쓰자고 리플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리플로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야 지금 17년이 장이 엄청 뜨니까 야 책 한 권 내자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아쉽게도 18년 4월에 나와가지고 그 책은 좀 망했습니다. 그래서 안 네. 팔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한 다음에 다음 책은 내가 반감기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네. 이 책을 지금 내게 되었습니다. 24년 3월에요. 네. 그래서 잘 팔리잖아요 지금. 예,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20년 21년 그 상승장은 좀 놓쳤어요. 예, 그때 그러니까 제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떤 스타트업이 생겼는데 제가 그 스타트업한테 이제 돈을 이제 맡겨 거기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잘 먹다가 이제 한번 그 부담이 때 한번 꼬꾸라져가지고 이제 제가 벌기는 벌었는데 많이는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해야지라고 하는데 하락장에는 내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상승장이 오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를 이제 하락장 고민해 놓고 23년에 상승장이 온 후에 그거를 실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020년, 21년이 너무 아쉬운데요. 21년에 그때 그럼 부담이 그래요. 너무 네, 세가지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무슨 코인 프로그램 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코인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래 이제 퀀트 투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퀀트 투자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레시피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라면을 끓일 때도 그냥 그 라면 뒷봉지에 있는 레시피대로 그대로 끓이면은 라면을 크게 망칠 수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도 그 레시피들이 존재를 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실망할 수익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냥 따라가자라는 게 퀀트 투자의 철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코인도 이게 그대로 작용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네. 근데 이제 퀀트라는데 단점은 소프트웨어가 하나 필요하다. 왜냐면 그 연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물론 내가 엑셀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식 쪽은 저희가 이제 퀀터스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걸 이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놨는데 이번 기회에 그 코인 퀀트 소프트웨어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베이타 버전을 출시를 했죠. 네. 그럼 코인 퀀터스도 그럼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라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놨고요. 네. 기존 퀀터스 유저들은 지금 그냥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테스트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전략을 백테스트 할 수가 있죠. 내가 예를 들면은 솔라나가 60일 이동 평균선 위일 때는 매수를 하고 그 밑일 때는 매도를 하는 전략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중에 한 달 후에는 그 전략이 내가 좋다고 판단되면은 그 전략을 실제로 바이낸스에서 자동 매매하는 것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롱숏으로요. 네. 네. 그
코인 투자를 2017년에 그러니까 16년 17년 이때 그 아비트라지 그 뭐 차익 거래라고 하잖아요. 네. 차익 거래만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쵸. 17년 5월에는 그때는 네. 차익 거래만 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이제 직접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근데 그거는 안 했고 네. 차익 거래로 그냥 뭐 먹었는데 그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좀 많이 먹었거든요, 물론. 그때 네. 돈 많이 버셨어요? 그때 엄청 벌었죠. 네. 오. 네. 이거 정말 30% 그때는 뭐. 장난 아니었던 게 저희가 이제 아예 알람을 세팅해 놓고 그 김치 프리미엄이 이 정도 높으로 가면 이제 트레이딩 하고 이제 떨어지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그 잠자다가도 이제 그 띠리링 하면 이제 그 했고 네. 심지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도 시그널 왔네. 시그널 어디 갔어? 하면서 이제 막 거래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알트 탭을 잘 누릅니다. 이렇게 알트 탭 이렇게 화면 바꾸는 거. 네. 네. 이게 사실 차익 거래라는 게 무위험 수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희가 그 천여 번을 해봤는데 네. 가끔 제가 돈을 잃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리플을 보냈는데 진짜 보내는 5분 내에 그 급락하거나 이제 그런 네. 것도 가끔 있었고, 또는 거래소 문제 때문에 리플이 갈 때 이제 5분 만에 안 가고 뭐 이제 한 2시간 만에 도착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 네.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매번 돈 벌었다고 봐야죠. 99% 네. 이상.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 같아도 위험하게 매매 거래 안 하고 차익 거래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할 수 네. 있습니다. 참고로. 네. 지금도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좀 불안하면 15%까지 올라가거든요. 요즘도.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2, 3%일 때 마이너스로 이제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10% 넘으면 다시 보내서 먹고 이런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예. 요즘에는 그게 USDT 테더 자체가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빗썸이나 테더도 코인원에. 김치 프리미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더를 김치 프리미엄 낮을 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10몇 프로일 때 팔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편해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리플 거래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리플은 그 보내는 5분, 10분 내에도 급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이제 네. 그게 크진 않지만 가능성이. 예. 그래서 테더는 그게 없으니까 좋죠. 네. 예. 지금 현재 코인 비중이 총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제가 그 사실 금융 자산이 있고 비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이제 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퀀터스에도 이제 지분이 들어가 있고 그거 말고도 제가 비상장 투자를 먹게 했는데 네. 얘네들의 그 지분이 얼마인가를 사실 이제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제해 놓고 네. 이제 금융 자산 한마디로 내가 수시로 이제 숫자를 볼 수 있는 금융 자산으로 보면은 지금 한 25에서 30%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제 그래도- 자산은 그게 있고 이제 이게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생각보다 금융에서는 비중이 꽤 큰 편이네요. 그렇죠. 은근히 크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불타기를 했거든요. 들어가서. 예. 그리고 또 수익도 좀 꽤 나신 거 그죠. 같고. 수익도 꽤 났고, 그죠. 예. 네. 수익이 근데 그 3월 말까지는 분명히 3억이 넘어갔었는데 4월에는 그게 아마 좀 많이 축소가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슬픈 얘기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수익이 맞죠. 네. 까먹진 않았으니까. 4월 네. 달에는 제 영상 보니까 예. 한국 주식 다 정리하고 코인 쪽으로 갈아탈 계획이라고 하셨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며칠 정도에 옮기실 예정인가요? 오늘이 4월 16일이니까 네. 이번 주요. 예. 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게 11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되게 약해요. 이게 네.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특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통은 4월이 주식시장에 실망을 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네. 이번 달에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 다음 5월, 10월이 더 이상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정리하고 이제 끝내야죠. 예. 코인으로 바꿔 타야죠. 네. 코인으로 바깥한다고 바로 매수하는 건 아니고 좀 자금만 놔두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매수하나요? 아직 제가 지금 NH 기자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빗썸에도 기자가 아직 없어요.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팔아놓고 네. 이제 신속하게 자산을 이렇게 움직여야죠. 네, 그렇죠. 코인 왜냐면 그 돈은 제가 다시 10월 말에 한국 주식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서만 일시적으로 투자하고 다시 회수할 겁니다. 네. 예. 지금 저는 바이낸스에서 주로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 계좌는 코인 계좌는 현재 바이낸스 쪽인데 그렇죠. 거기는 이제 계속 거래하는 계좌이고 네. 요거는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한국에서만 하다가 다시 나가는 계좌죠. 네. 그럼 그거는 좀 단타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저도 아직 완벽하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꼭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는 그냥 메이저 코인 6개월 동안 그냥 장기 보유, 이제 플러스 일부는 단기 뭐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 비트코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예. 비트코인 맞- 같은 맞죠. 경우는 네. 네. 장기 우상향 자산이니까 예. 굳이 팔 필요 있냐, 계속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 예,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아니면 어쩔래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유고요. 근데 네. 왜냐면은 뭐 대한민국 헌법에 그 비트코인은 무조건 10년, 100년 우상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장기 우상향 자산이 맞다 하더라도 마켓 타이밍을 어느 정도
정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미국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중간에 10년, 15년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굳이 왜 내가 이러면은 그 내 자산을 10년, 15년 동안 그 횡보하는 자산이 그냥 냅두느냐라는 게 하나의 질문이고,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그 반감기 사이클 때문에 4년에 한 번 올림픽처럼 대하락장이 옵니다. 2014, 18, 22년 차트 보면 정말 처참하거든요. 네.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65%, 75%뭐 이런데, 근데 그럼 내가 굳이 왜 26년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장기 우상향으로 내가 100% 확신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25년까지만 하고 26년 안 하고 27년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네. 오히려 내가 비트코인의 수량을 더 늘릴 수 있을 텐데요, 아마. 예.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제까지 반감기가 한 3번 있었고 이제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있었던 3번의 사이클과 이번엔 좀 다르다. 네. 좀 많이 앞당겨진 것 같다. 이런 네.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거고, 이거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큰 그 이제 원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은 그냥 과거가 지속될 거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근데 사실 그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반감기 사이클이 이제 위배된 게 아니라 그 오히려 그 일회성 호재, 그 이제 ETF라는 호재 때문에 이제 반감기 전에 보통 오를 때보다 좀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그 차이도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이제 2차와 3차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3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지금 몇 배 올랐어? 지금은 4배 조금 더 올랐거든요. 이게 5배까지 갈 뻔하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 4배 조금 더 올랐잖아요. 지금 네. 63,000, 오늘 63,000인가요? 뭐 대충?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원래 반감기 전에는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고점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데, 네. 그 패턴도 바뀌지는 않았을 뿐더러 ETF 때문에 그 패턴이 조금 더 강해졌을 뿐이지 그 반감기 기조에 대한 이제 그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뭔가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일단 95%안 믿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반감기 이후에 네. 보통은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은 강세장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번 사이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대충 비슷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일단 역대 최고점을 찍은 것도 이제 올해 3월이었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그 후에 한 1년 정도 더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그 반감기 후에 1년 반보다는 왠지 1년 정도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주말에 심심해가지고 2차와 3차 반감기 후 패턴을 좀 살펴봤는데 네. 놀랍게도 두 번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어떻게 가냐면은 처음 3, 4개월 정도는 좀 잠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감기 왔으니까 이제 빵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처음 3, 4개월은 놀랍게도 좀 잠잠하거나 상승이 되게 완만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때부터 한 2달에 걸쳐 가지고 비트코인이 이제 먼저 가더라고요. 알트코인이 서 있고, 네. 이제 그리고 2달 정도 간 후에 그때부터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한번 크게 팍 상승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정이 한번 훅 오고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광기 있는 후반기가 오더라고요. 네. 그 광기 있는 후반기는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데 알트코인들만 신나게 이제 가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가 진짜 끝무렵이고 그 후에는 보통 이제 폭락장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기는 비트코인은 멈춰 있는데 알트만 미친 듯이 계속 가면 좀 광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면 어느 정도 그래도 건강한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건강한 상승장에도 뭐 2배, 3배, 4배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제 언젠가는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제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데 이 알트코인을 막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그게 이제 뭐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네. 그때가 거의 끝무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지금 같이 뭐 전쟁 이슈가 됐든 무슨 일이 있든 이게 좀 중간 조정이 항상 있잖아요. 아무리 네. 상승장이라도 예. 이 조정과 하락장을 구별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쉽습니다, 오히려. 오. 그게 이제 그것도 그냥 과거 패턴을 보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대세상승장이 4번째거든요. 첫 번째를 보면은 15년부터 17년이 한 번 있었고, 그 전은 제가 안 봤는데, 네. 그때는 너무 와일드해가지고 안 봤고, 이제 그 15년에서 17년 그 상승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 21년, 네. 그 다음에 지금이거든요. 네. 세 번째네 지금. 세 번째네. 근데 그 15년, 17년에는 그 상승장 내 조정장의 폭이 한 20에서 35% 정도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20년에서 21년에는 그게 폭이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15에서 한 21%로 줄어들었고 요번 최근에 있는 그 상승장에서도 조정장의 폭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더라고요. 15에서 21%그 정도.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결론을 내보면은 한 그래도 20에서 25%까지 하락은 좀 그냥 조정으로 봐줄 수가 있고 네. 그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고점 대비로 보면 한 5만 5천 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 기준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비트코인이 25% 하락하면은 알트코인은 보통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하게 되는데 어쨌든 25% 하락하는 그 시점에는 다 팔고 나가는 것이 일단은 정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2021년에 아까 붓다빔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붓다빔 때 한 50% 떨어졌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쵸, 그쵸. 맞아요. 그, 한 거의 뭐, 6만 5천에서 뭐 3만, 어디까지 갔죠, 그죠? 네, 한 2만 대까지 갔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네네. 그 가장 낮았을 때가? 네네. 네네. 네, 그때 와우, 정말 와우, 깊게 떨어졌었는데 예. 그러니까 반토막가 50%가 넘게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약세장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또 다시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반등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만 좀 이제 고점 다시 겨우 찍었고 나머지는 못 찍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승장은 사실상 그 5월에 끝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5월에 끝난 걸로. 예, 그쵸. 그때는 뭐,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네.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네. 계속 뭐 아쉬워하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접는 게 네. 훨씬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방법이 있기 있어. 그런 식으로 다 털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비트코인이 다시 1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다 하면은 다시 진입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틀린 거니까 또 한번. 네. 네. 그러면 25% 넘었을 때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121선이 받쳐줄 때 지지받을 때. 근데 보통은 그거 안 해주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냥 네. 쭉 나락으로 이제 가는 게 아. 이제 보통인데 네. 그럼 나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22년에 만든 전략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하락장이니까 당연히 지금 들어가면 미친놈이고 네. 저점을 찍은 후에 거기서 2배 오를 때 사자. 이제 그 전략을 제가 고안해냈거든요. 네. 실제로 과거에 접목해 보니까 그 전략이 이제 타이밍상으로도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략을 적용했으면 작년 7월 14일에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대세 상승장이 한 10월 정도 왔거든요. 석 달 후에. 네. 그래서 7월 14일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그 다시 진입 타이밍으로 굉장히 괜찮은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조정장에 투자하는 게 사실 수익이 극대화되잖아요. 좀 네. 중간에 조금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싸게 샀으니까 네. 이게 수익이 큰데 그때 알트 투자를 조정장에도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땐 좀 쉬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승장 대 조정장이요? 네네. 뭐 그때는 뭐 해도 되겠죠. 네. 예. 그냥 보통 투자하는 스타일이 네. 쭉 갖고 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보면서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두 개 다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냥. 그 사실 뭐 그러니까 그 코인 쪽에서 그 뭐 장기라 해봤자 1년이거든요. 왜냐면 네. 사실 이제 그 소위 그 비트코인 25% 무너지면은 저는 이제 다 던지고 나갈 거거든요. 뭐 그 많아봤자 0.1개 정도 보유하는 정도일 거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져갈 그나마 좀 멀쩡한 코인들이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솔라나, BNB 요 정도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이고. 아, 네. 근데 나머지들은 어차피 거의 다 잡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이제 추세 추종으로 단기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추세 추종, 그러니까 단기 거래를 하는데 안 맞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사실. 근데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네.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런 좀 메이저 코인을 그냥 보유하고 그냥 그 1년 정도 가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리고. 근데 네. 또 이제 단기 거래 본인이 맞다고 하시면은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를 아예 안 하고 단기 투자만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책이 두 개 다 그 제안해 놓은 겁니다. 아, 제가 그래서, 이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네. 이 책을 읽고 듀얼 모멘텀 전략을 읽고 되게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네. 예. 네, 작가님이 직접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얼 모멘텀 전략은 2011년인가 12년에 게리 안토나치라는 사람이 책으로도 쓰고 논문으로도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듀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두 개의 모멘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멘텀은 뭐냐 하면은 일단 지금 장이 상승 추세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는 모멘텀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그 가격보다 그러니까 그 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위면은 상승 추세, 네. 아래면은 하락 추세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코인이 상승 추세해야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왜냐면은 코인이 하락 추세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을 보유하거나 숏을 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도 상승장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 상승 추세에서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 예, 그게 투자하는 것이 그 이 전략의 골조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심플한 거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 중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3개 코인에 올라타기. 그리고 네. 걔네들을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보유하기. 그 다음에는 판 다음에 그럼 그 시기에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들이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갈아타는 거죠. 예, 그런 전략입니다. 코인 종목은 한 3가지 정도를 추천하시나요? 5개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아. 한 개는 좀 리스키한 것 같고요. 왜냐면 네. 그 한 개가 어떻게 나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코인장이 떨어져도 진짜 재수 없으면 진짜 뭐 50% 70% 떨어지는 코인을 제가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좀 피해야죠. 네. 또 어떤 코인 투자자분들 보면은 요즘에 코인 추세가 섹터별로 좀 가는 추세가 예,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예. 잘 가는 섹터를 찾아서 거기에 뭐 대장 코인을 투자하던가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인데 네. 이것에 어떻게 보면은 엇비슷한 전략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인가 아닌가 그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럼 코인 마켓캡 가면은 뭐 228개 섹터가 뭐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럼 예를 들면 그 중에서 근데 거기서 아쉬운 거는 뭐냐하면은 거기는 최근 7일 동안에 뭐가 가장 많이 올랐나 그게 안 나와요. 왜냐면은 최근 1일은 그 추세 판단하기 조금 이제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잘 나가는 섹터가 뭐냐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다시 그 섹터에 들어가가지고 그 섹터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투자하는 방법이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약간의 노가다가 들어가지만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맞아요. 근데 이 방법은 코인마켓캡에서 너무 쉽게 제공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네. 거기 보면은 섹터는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럼 최근 1일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쉬운 거는 그 최근 1일 수익률에는 그 TMI에 들어있는 그 잡잡잡 코인들까지 다 들어가겠다는 게 일단 문제가 일단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최근 7일 수익률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꽤 아쉬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직접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시는 분은 그건 대충 알게 되죠. 아, 오케이. 최근 일주일 동안 지금 이게 대세였구나.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놈이 뭐야? 그거는 코인마켓캡에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AI 주가 엄청 갔다 하면은 그러면은 렌더가 많이 올랐냐, 뭐 얼트코인이 많이 올랐냐? 그거는 파악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바이낸스에 지금 코인 계좌가 주로 있으니까 네. 선물 거래도 혹시 하시나요? 저는 거기서 선물 거래를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요번에 저기 그 코인 콘터스가 출시되면서 그게 지금 바이낸스 선물로 롱숏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근데 한 배 또는 2배만 할 겁니다.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청산이 무섭으니까요, 저희도. 그리고 네. 청산 어느 정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대표도 이제 그 전략을 만들고 있고 저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조만간 자동 매매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한 배 정도 할 거면 그냥 현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롱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선물 같은 거 기교 부리지 말고 현물로 하라는 주의이고요. 네. 근데 현물로 못 하는 게 하나 있죠. 숏으로 들어가는 네. 거. 사실 그 지금 같은 장에는 저는 숏 전략이 필요 없다고 이제 보는 사람이나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전략에 따라 가지고 뭐 최근에 오는 하락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재빨리 숏으로 전환하는 전략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선물이 좀 더 낫긴 나네요. 예. 현물은 숏에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숏을 칠 수 있어서 선물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네. 일단 그 선물은 그 펀딩 피가 있다는 게 큰 단점이기는 한데 네. 그 대신에 그 숏을 할 수 있다. 숏 전략은 전략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거는 무조건 선물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선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여쭤보는데 한국 주식 시장에서 현물 ETF는 안 돼도 선물 ETF는 또 되잖아요. 뭐 BTX인가 2배짜리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 나라 관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이제 증빙해주는 아주 큰 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냥 그거나 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당연히 주식이니까 주식 거래가 그죠, 그죠.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비트코인 대체로 해서 거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예를 들면은 지금 법인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계좌를 못 만드니까. 네. 그것도 왜 이런 멍청한 규제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이제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제 말씀하시는 고 ETF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라고 이제 많이 보고 있던데 그럼 한마디로 그거를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넷 에셋 밸류가 얼마이고 그리고 실제 이 주가가 얼마인지 비교를 한 다음에 그 프리미엄이 좀 안 높을 때 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게 이제 버블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주당 1,500불인데 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막 2,500불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사지 말고, 그러니까 얘가 1,500불이고 얘가 예를 들면 1,600불이다. 그때는 들어갈 만 하죠. 왜냐면 네. 얘가 이 1,500불 말고도 지 비즈니스도 뭐가 하나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배 정도는 뭐 레버리지가 엄청 심한 건 아니니까 또.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네,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네,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 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